좋은 거는 거기에 지키는 간수도 아까 240명 정도 그 사람들 다 분배되고 수분이 안 들어갔으니까 얘가 변색이 돼서 새까맣게 절여진 거예요. 그래서 1년 365일 먹고 제가 출소할 때 막 하루 3끼 그거를 계속 먹으니까 여기가 막 다 새까매지는. 그래서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불렀죠. 까마귀에 날개를 넣는 게 아니고 앞서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영주 씨는 이제 식사를 만드는 구내반에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어떻습니까? 작업 환경 뭐 거긴 좀 나은가요? 아니면 똑같나요? 아니요, 뭐 교화소 안에서는 자유로운 것은 단 한 곳도 없죠. 네, 그리고 이제 철창 안에서 있으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구내반이라는 게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들, 바깥에 나가서 출력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내반에 많이 있고, 그리고 장애인들. 그래서 구내반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수도가 상하 수도가 이제 고장나서 수도가 지금 안 나오는데 밥은 먹여야 돼요.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못 먹었어요. 일요일 날인데. 저녁 밥은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 물 기르러 남자 취장에 가야 돼요. 근데 이제 120명씩 다 그 간방에다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안에 있는 것 자체만 냄새 나잖아요. 그러니까 교화소 바깥에 그 마당에다 다 풀어놨어요. 그러니까 1,200명이 다 바깥에 나와 있어요. 와. 그 남자 취장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그 부식 만드는 통이라고 그 철로 만든 거예요. 그 철로 만든 그 통이 그냥 맨 무게만 20kg가 넘어요. 네. 예, 여자들이 이렇게 대를 이렇게 나무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양옆에 메고 가는 옛날 거예요. 물장수들 들고 다니듯이. 예, 그 물을 쉬어다, 예, 쉬어다. 남자 취장에 가서 길어가지고 오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많죠. 나는 반장인데 이 물을 1,200명으로부터 사수해야 밥을 만들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물을 이제 아침, 점심 이제 못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? 저는 포커스가 거기에 딱 맞췄어요. 이렇게 보안원이 여자 삼가 대문 딱 열었는데 1,200눈이 다 이게 물에 와서 다 꽂히는 거예요. 네, 물통이 마시고. 3개 지금 들어가는데 저도 별로 체구가 안 큰데 이거 안 지키고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이 물이 약탈당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물통이 엎어지고 이렇게 나는 이제 맞고 현기가 늘어난다. 이게 저한테는 절박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필사적으로 그 물통을 제가 지켰던 것 같아요. 아, 물이 없어요? 여기 여자 쪽에는? 그러니까 단수가 돼서 그날은 아. 네, 단수가 돼서 밥을 아침부터 못 지었어요. 아침, 점심. 그러니까 막 목은 마르고 네. 다들 이제 본능만 남아있고. 네, 그렇죠.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도끼를 붙고 여기다 손대는 사람 오늘 죽었어 막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. 참 미안한데 내 상황에서는 그게 절박한 상황. 나는 오늘 이 물통 세 통을 못 지키면 간수로부터 깨지고 그래서 완전 목숨을 걸고 그 물통을 지켰던 상황들도 있고. 물을 지키시려고. 예, 구내반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. 근데 물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먹는 밥 중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저도 중국에 있었으니까 이 포대에 중국 글자 이렇게 써 있는데 곰팡이가 꼈는데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때까지 전무후무예요. 그렇게 이쁜 곰팡이들 본 적이 없거든요. 핑크, 잿빛, 네이비, 새파란색. 곰팡이 색깔이 너무 많아요. 이 쌀이에요? 가루, 뭔 가루예요? 뭔 가루, 강냉이 가루 비슷한 거예요. 옥수수 네. 비슷한데 뭔지를 모르겠네. 네. 근데 이제 그 가루를 밥을 찌는데 로에 찌는데요. 야, 세상 그렇게 악취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. 얘가 이제 숙성돼서 그 안에서 썩은 냄새. 그래서 근데 뭘- 우리가 못 먹겠다 할 수가 없어요. 먹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치장했을 때 얘를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버물버물 해가지고 다 쪘는데 한 소금 다 나갔는데 진짜 맛이 기딱차게 있더라고요. 배고프니까. 달잖아요. 얘가 숙성돼 곰팡이 끼고 숙성이 되었으니까. 근데 너무 기절한 거는 1,2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게 너무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. 예, 그 수많은 곰팡이를 먹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. 기가 차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. 제가. 뭘 줘요? 어떤 국이에요? 어떤 국이냐면요. 통상 저는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불렀거든요. 예년. 까마귀 네, 날개. 까마귀 날개국이 까마귀 뭐냐면 잡아서 끓여요? 양배추를 많이 심어요. 남세반에서. 그러면 이제 좋은 거는 거기에 지키는 간수도 아까 240명 정도 그 사람들 다 분배되고 쭉종이야 그 꼭대기를 이렇게 절여요. 예, 맞아. 절이는데 맞아. 소금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소금이 충분히 들어가야 새파란 색깔이 나는데 네. 수분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얘가 변색이 돼서 새까맣게 절여진 거예요. 그래서 1년 365일 먹고 제가 출소할 때 막 하루 3끼 그거를 계속 먹으니까 여기가 막 다 새까매지는. 그래서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불렀죠. 까마귀에 날개를 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북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살아있어도 되고 안 살아있어도 되고 고만인 사람들이에요. 대체 인원은 얼마든지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입소할 때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돼요. 1개, 2개, 3개 이렇게. 아이고. 예.
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. 아니요. 이렇게까지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? 아니 노동력을 더 잘 쓰려면 조금이라도 그렇지.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버텨내느라고 시키지. 악을 다 쓰는 거죠. 아무리 그래도 뭐 반찬이라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? 반찬 없는데요? 반찬이 없어요? 반찬은 360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쥐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, 쥐. 짝꿍이 잡아왔어요. 같이 자는 짝꿍이 잡아왔는데 벨도 다 보이는 새끼들. 아, 네. 털 아직 안 나. 네, 아주 금방 난 거. 7마리인지 8마리인지 잡았는데 못 먹겠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. 기다리라 그래서 부식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확 튀어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절박해요. 10년 받고 왔어요. 저는 좀 덜 절박한지 못 씻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통째로 삼켰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막 아삭아삭 씹어 먹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도 교화소에 들어왔으니까 경험할 걸 다 경험해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렇게. 이제 뭐 제가 그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제가 2010년도에 그래서 제가 인권 사례를 한번 이거 내놨던 건데 지금도 이름을 부르라면 부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. 근데 이게 뱀 같은 거는 산에 하모갈라 갔다가 잡으면은 그 목줄 채서 바로 뺏기면 뱀은 뭐 괜찮고요. 이 쥐는 이상하게도 교화소 쥐는 살이 쪘습니다. 그래서 예, 이렇게 큰 쥐가 복도 다니는데 저는 그 수영자들 다 재우고 그 감방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다 쥐가 나오면 발로 차면은 이쪽 벽에 갔다가 또 살아서 또 뛰는 거예요. 또 달려가서 발로 차서 꼬리지에서 그게 이만해요. 그 꼬리지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허약자들 방. 그거 감시창 열고 야 허야 너네 제일 허약된 게 누구냐? 그게 누구라고 또 상하차반 문 열고 야 상하차 오늘 생일이 누구냐? 생일이라고 그 주면 고맙습니다. 그 지를 그 지를 주는 그 어떻게 먹는가 보니까 어떻게 먹어요? 그 불 때는 그 하구 있습니다 나무 그 밑에 내려가서 그걸 그 털만 구슬려 가지고 어떤 애는 그 먹는데 피가 줄줄 흘러요. 근데 그 손톱으로 뜯어서 내장은 대충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씹어 먹는데 그 한참 서서 봤어요. 그때 난 생각해서 니 나오라 해서 구워라 그래서 먹인 그런 적도 있고요.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할머니가 73세 그 교화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. 그분이 이제 자식이 하나인데 그 딸이 한국에 와 있어요.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몽골 해서 한국 오려다가 잡혔어요. 그래서 이분은 살아서도 딸한테 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쥐고기를 이제 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반장이잖아요. 이제 감방 안에 들어가서 문 딱 닫는데 이렇게 반짝 그래서 갔어요. 갔더니 자기 쥐 먹으러 가고 싶대. 쥐 어디 있는데? 그랬더니 저기다 묻어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감방문 눈치 보고 살짝 따고 갔는데 손에 뭐 들고 있어요. 보여 하니까 그 감옥 안에 유리가 없는데 어디서 주웠는지 유리 쭉 닳고 다른 유리를 요만한 거 딱 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쥐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. 쥐를 꺼내는데 다 구슬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따서 배까지 딱 따더니 벨은 뱀속 안에 들락날락 하던 쥐잖아요. 그 쥐가. 그러니까 벨은 다 해서 거기다 묻어놓고 저보고 소금 내달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. 소금 갖다 주니까 이제 찍어서 꼬리까지 다 이렇게 드시는 거 보고 반장 나는 꼭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.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손 붙들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.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감자들을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또 있다고. 그 영화 빠삐용도 그렇고 쇼생크 탈출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 수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독방 수감이거든요. 이 전거리 이 교화소에도 독방이 있었다고 합니다. 우리 또 권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인데. 기가 막히게 그러시네. 네. 우리 또 권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일주일간 가셨다고 해요. 2번씩이나. 저거 주인공이 허일이라고 내가 좀 친한 친구인데 저 안에서 말려 죽이라고 소장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. 그래서 저 독방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. 6개인데 그 밥을 주고 국을 주고 하는 건 전데 저보고 소장이 네가 이제 국 한 그릇만 더 주면 네가 바깥 들어가라 저 안에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허일이 보고 야 허일아 너 죽는다. 소리치지 말고 곱게 죽어라. 그러니까 얘가 이 철창지고 뭐라는가 하면 지령공 너무하오 그러더라고. 저게 독방밥이라고 장기 쪽 많았습니다. 왕장기 쪽. 그걸 먹기 아까워서 놓고 있으면 지가 와서 먹을 때 딱 잡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쥐를 먹는 게 오히려 허일이한테는 더 좋았습니다. 이 허일이가 마지막에 눈이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야, 너 이제 이틀 못 견디겠구나. 이틀이면 네가 게임이니까 조용히 가라 그랬더니 야, 이 개X라 50배쯤 수용소에서도 이렇게 안 했다 하니까 그 순복이라고 소령이었어요.
큰 물 좀 한 바퀴씩 가져오라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 복도에서 그 간수이 심부름하니까 1월 달인데 지금인데 그거 기다 치더라고요. 그걸 내가 직접 물을 날라주고 목격했으니까 그 허일이 다음 날로 죽어서 실려 나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요. 시체가 꼿꼿하니까 손바닥에다 머리를 이렇게 들고 한 사람 다리 들고 꼿꼿한 통나무처럼 가져가서 양말 머리에다 딱 씌우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체실 가져가고. 21세기에 그 한 국가라고 자신들이 이제 칭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일인지 참. 제가 전거래에 있는 동안, 그러니까 입소해서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퍼서 나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씻는다는 게 거기 안에 수용소 안에 공간은 있어요. 근데 200명이 씻으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에 1,200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세면장을 이제 다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밖에서 씻는 거예요. 농산반이니까.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냄새. 우리가 땀이 나는데 여름에 하루만 안 씻어도 얼마나 이상한 냄새가 나요. 근데 일주일을 안 씻었다고 생각해봐요. 얼마나 그런 생각이 나겠냐. 근데 이제 아침에 출력할 때 이제 내가 오늘 어디서 일하나 생각해보고 어디서 일한다고 그 향에 가면 강하고 얼마 멀지 않아요. 길하고 강이에요. 길 옆에 바로 강이에요. 그러면 아, 내가 저 도로에 오늘 앉아서 목욕하고 빨래해야 되겠다.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. 그러면 이제 일 거의 끝나고 점심에 밥 먹으러 갈 때 씻어라 그러는데 여기 길은 다 무방비 상태예요. 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처병들이 있어요. 뭐 20살, 뭐 22살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남자애들이요? 네, 남자들. 이 사람들 창피하다고 우리가 안 씻을 수도 없고 뭐 일주일을 안 씻었으니까 막 미친 거죠.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내 조카 같은 사람 나를 쳐다봐도 난 괜찮아. 나 씻을 거야. 이 시간마저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창피하다고 지나가면 못 씻으니까 뭐 이제 씻어라고 소리를 지르면 치약, 칫솔 이제 묻혀요. 그리고 이빨 막 닦으면서 뛰거든요. 내가 봤던 그 장소에. 그럼 딱 도착을 해요. 바지 이거 풀어놨으니까 막 벗고 위에 거 이렇게 벗고 그리고 이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물에다가 옷 버물버물해서 그럼 또 저기서 사람들이 보던 거 말던 거 막 씻고. 근데 여름엔 또 괜찮아요. 겨울에는 이제 그 갱변에다 머리를 이렇게 감고 딱 들면 이제 여기에 고드름이 딱 져요. 그래도 씻어야 돼요. 어차피 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씻는 것마저 포기하면 나는 영원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씻어야 돼요. 그래서 막 기를 쓰고 씻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책을 냈는데 그때 그날도 항상 제가 미친년이 하루라고 그 제목이 미친년이 하루. 내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미친년처럼 살았던 하루. 들으면 들을수록 생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? 예? 이 와중에 정거리 교화소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생명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 생명줄 바로 면회입니다. 면회. 면회. 예, 그러니까 면회는 북한이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면회 못 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% 된다고 보면 비정상이고요. 그 가족이 끈끈한 인연이 있고 하는 사람들 생활이 조금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면회를 오는데 그것도 자주 못 오니까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는 받아준다. 그런데 그게 뭐에 허용되는가 하면 칫솔, 신발, 그다음에 속내의 겉옷 이런 걸 가져오고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라고 속도전 가루라고 했는데 이거는 15kg까지 받아준다. 그러니까 그 양념을 안 주지 않습니까? 된장, 고춧가루, 소금을 안 주고 왜? 이걸 하면 도망간다고 뼈에 힘이 생겨서 도주한다고 그걸 법적으로 못 먹게 합니다. 와, 힘들게. 그래서 부모들이 된장을 말려서 가루 내서 고춧가루 섞어서 설탕을 넣어서 그 가루에다 섞는 거예요. 그래서 15kg로 들여오면 반장이나 이렇게 좀 힘 있는 권력 있는 이런 애들이 가서 손가락을 찍어 먹어보고 그걸 맨 옥수수 가루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. 와. 그러니까 부모는 가져놨다가 자기 아들이 일반 수용자면은 그걸 못 먹는 걸 모릅니다. 그래서 그걸 뭐 총반장이나 뭐 이런 애들이 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 뭐 그래 면회 없는 아들은 아침에 면회자들이 이름 불러서 나와 하면은 애들이 탁 숟갈 들고는 애들을 다 이렇게 흩어보며 갑니다. 아주 그 보란 듯이. 그래 나가면 애들이 거기서 허약이 오는 거예요. 그거 바라보고 앉아서 머리 떨구리고
떨구고 앉아서 나는 언제 저거 먹어볼까. 이게 사람 죽이는 거죠. 이게 뭐 궁상이라는데 탈출 시도하는 사람 없습니까? 남자 교화소 쪽에? 제가 한 6년 좀 넘었죠. 난 해수로지 7년 사는 동안에 탈출이 2번 있었습니다. 근데 있어요? 예, 근데 이 탈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주가 제일 큰 그 사고인데 정거리는 안고 있는 산입니다. 그래서 240명이 선생들이 배를 때리면 2km 밖에서 일하다가도 뛰어서 들어오면 완금하거든요, 안에다. 넣고 선생들은 100% 무장지고 나가는데 240명이 나가면 초소가 딱 있는데 정말 개미도 못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주도 세밀하게 구도가 돼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, 수용자들이. 그러니까 벌목하려 나갔다가 둘이 약속하고 뛰었는데 교화소가 생겨서 역사에 제일 오래 도주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평안남도에서 잡혀서 들어왔어요. 그리고 이틀을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. 다 나갔다가 산에 숨어 있다가 어디 불빛 보고 허둥지둥 가다가 딱 코앞에 선생이 잠복 딱 하고 있다가 체포하고.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도주 안 하죠. 살면서 몸서리 친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? 몸서리 친다는 거.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까지도 한 5, 6년을 제가 담임했던 선생님이 했던 말. 너네 도망쳐서 만일 성공해서 중국까지 갔다가 중국에서 사고나 죽었다. 시체라도 끌고 와서 이 안에 들여놓는다.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한 5, 6년 동안 항상 꿈속에서 몸서리 쳐지도록 막. 야,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죄를 졌다고 그렇게 중국에까지 간 사람을 끝까지 잡아서 시체된 사람까지 이렇게 잡아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제가 입수하기 전에 도망친 사람이란데 아까 말했잖아요. 그 위치가 쌀 이는 박처럼 생겨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겨울에 잡혔는데 그냥 이제 해골만 이렇게 남았는데 한 정심쯤에 여자 삼가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도주하면 너네들 얘처럼 된다. 교주한 사람을 잡아달라. 예, 죽었어요, 이 사람 이미. 시신이? 예, 시신을 가져다가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죠. 너네 절대로 정거리 교화소 밖을 나갈 수 없어. 얘 봐. 못 나갔지. 작년에 도망치다 이렇게 눈 속에서 죽은 거 이렇게 가져왔는데 못 도망치며 설사 도망치더라도 얘처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전거리 안에서 도망친 게 아니고 외부에 일하러 가다 도망쳤대요. 도망쳤다가 잡혔어요. 근데 어디에 총을 맞았냐면 이 오른쪽 허벅지 여기 맞았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폭탄짜리 같았어요. 폭탄. 푹 파. 여기가 그렇게 푹 파이더라고요. 송알짜리가 그렇게 파였더라고요. 뒤에서. 예, 그래서 그 남자 이렇게 땅에 누워 있고 또 1,200명을 다 데리다가 여름에 다 이 사람 주위로 돌아오면 보이고 해서 산 사람이었어요? 죽은 사람? 그 사람은 살아난 상태로 저희가 산 봤어요. 상태로 와서 그걸 네. 보여주고 나중에 죽은 거죠. 중국에서 죽어도 시체를 다시 찾아와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그쵸.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. 그렇죠.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을 가장 황폐화시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을 꿈꿔야 뭔가 의지도 생기고 뭔가 희망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죽어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. 죽으면은 불만산에 거기 시체를 태우고 가족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. 저곳은 전거리 교화소가 있는 본 건물에서 불과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.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. 북한 주민들이 이제 불망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. 불망산.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품. 아이고. 시신을 뭐 묻거나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요. 소각하는 곳이에요. 소각하는 곳. 그리고 저 전거리 교화소에는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.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. 화장터가 수용소 옆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라는 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자리 잡기 마련이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. 저 교화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. 죽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아이고. 그 모습인데요. 이게 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 방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갈 그 강가에 있는 돌 가지고 한 1.2m 높이 정도로 사방만 쌓았습니다. 지붕은 없어요. 그리고 프레임처럼 이렇게 철로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하고 위에다가 나무 쌓아놓고 근데 이게 왜 이걸 제가 했는가 하면 제가 지령공이니까 저보고 야 그 힘센 애들 2명 좀 데리고 나와
그래 나오면 이 구내반 대차라는 거 있어요. 사람이 그 이렇게 자동차 바퀴에다가 구르마처럼 했는데 그 대차에다 시체를 놓고 올라가는데 또 애들은 뭐냐면 저조마다 가겠다는 거예요. 저한테 저를 좀 왜요? 추천해달라. 왜 그러냐면 그거 태우고 내려오면 매내실에 데려가서 매내실에서 매내 음식이 있는 나머지를 먹여주거든요. 왜 너들이 최고로 가서 그걸 받기 때문에 입단속도 하고 그리고 너들이 그 사람이 타는 냄새도 맡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라 해서 제가 여러 번 위생 조정하고 올라가는데 겨울에는 좀 다루기가 괜찮더라고요. 꽝꽝 얼어가지고 예, 그냥 이게 뭐 들어서 그냥 배차에다 이게 실어놓고 그리고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 또 한참 또 경사로 올래 밀고 여기다가 나무 쌓아놓고는 불 질러놓고는 우리는 그 옆에 서서 애들 보고 야 불 떨어진 불 좀 더 올려 나무. 그래놓고 한 반쯤에 탔을 때 가자 하고 내려오거든요. 그러면 빨리 가자. 또 면회실 빨리 가야지. 오직 거기서 떠나면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. 그럼 내려오면 면회실 와서 즐겁게 먹고 그 들어오는데 다음 날엔 내가 가야 되니까 또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? 그 시신 처리는? 그냥 빗자루 가지고 처리인데 뼈 같은 거는 다 안 타잖아. 그게 삽을 가지고 왔던 삽날 이렇게 편데 삽등으로 치면은 그 바가지가 머리 바가지가 박살나죠. 그리고 뼈 같은 거는 발로 다 차서 산에다 이렇게 뿌려버리고. 그냥 그 근처에다가? 예, 그리고 쟤만 그냥 이렇게 빗자루를 쓸어버리고 그냥 내려오고. 거기 북망산은 거기 들어온 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. 아, 나는 죽으면 북망산에 갔다 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얀 연기가 올라가고 그 냄새는 막 심리까지 그렇게 송장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동네 사람들이. 근데 이제 시체 다 안 태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사에 사는 그 개들이 이제 물고 다니거든요, 뼈를. 그 얘기 들었어요.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목반 다닐 때 막 이제 개가 물고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확 쫓아가지고 뼈를 딱 들고 다니 그러면 아 내가 아는 구미뼈인가 구미야 내가 너 대신 꼭 살아서 여기서 나가서 네 복수해주마. 그래서 일부러 그 뼈를 제가 밟으면서 지나갔어요. 너한테 너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얘기 꼭 할게. 약속 무언의 약속. 그리고 또 어느 날 막 손톱 같은 게 보이면 아 이게 또 내 손으로 눈 감겼던 아무개 엄마 손톱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갈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을 때 제가 군의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사체가 나가는 날을 제가 일부러 가서 사체 나갈 때를 항상 지켜서 봤어요. 요만한 틈으로. 미라예요, 미라. 시체 나르러 온 사람도 미라고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도 미라예요. 네. 사람 미라가 죽은 미라를 이제 끌고 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시체 들고 가다 딱 떨구잖아요. 그럼 뭐 툭 떨어져서 뭐 다리나 팔이 딱 떨어지면 그래 절대로 죽으면 안 돼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저를 추스른 거죠. 이렇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. 누구나 언제나 죽잖아요. 근데 아 여기서 내가 사느라고 아득바득 애쓰지 말고 죽어야 돼.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거 보면서 안 돼. 절대로 죽으면 안 돼.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.